그렇습니다. 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우리의 주제곡을 처음 들으셨습니까? 예. 네, 감명 깊게 들으셨는지. 당황했습니다. 연실이 진실을 밝힌다는 연실이 순간, 진실을? 야, 어디서 이런 라임이 나왔을까? 누구 작품이신 거예요, 이게? 저희 또 제작팀이 제작팀에서. 네, 직접 작사를 하신 거죠. 예. 진행자에 대한 믿음이 대단하시네요. 네, 변호사님은 진행자에 대한 믿음이 어떠신지? 아니요, 저도 뭐 충성하고 믿습니까?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예, 충성합니다. 예. 네. 자, 재밌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근데 이제 한남동 칠상시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에디터님. 네. 근데 오늘 또 이제 한 명이 나온 거죠. 네. 뭐더라 이름이? 백재권이요. 백재권 관상가 네. 백재권. 이분이 동물 관상가. 네, 맞습니다. 라고 물형학이라고 이름이 붙여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그 동물과 관련해서 관상을 연결시키는 거는 많이들 했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본인이 그걸 체계화를 시켰다. 예전에 그 물형학 자체는 좀 현실에 갖다 붙이기 어려운 부분이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정돈해서 물형학이라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근데 김건희가 이분하고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고. 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자정에도 실제 왜? 통화한 기록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보니까 총 통화 기록이 한 4시간 반 정도 돼요. 그리고 가장 긴 통화가 1시간 35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3번 중에 대부분 다 김건희 쪽에서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무속 논란이라는 게 논란이 아니고 실제로 김건희와 윤석열은 무속에 심취한 사람들이었다. 와.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백재권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언론에 칼럼을 쓰거나 자신이 정치인들에 대한 관상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일찌감치 언론에 내세운 적이 있는데, 김건희의 경우에는 영부인이 될 관상이어가지고 공작상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윤석열의 경우에는 이제 악어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많습니다. 무슨 안철수를 거북이상이라고 했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신선하네요. 평가들이 많은데, 네. 제가 보면 다 때려 맞추기 같아요. 그러게. 결과적으로 틀렸던 것은 감옥 갈 줄 몰랐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맞춰야지 진짜 진정한 무속 전문가가 되는 거죠. 관상 전문가가 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좀 더 확장을 해보면 예전에 행정관 비서관과 관련된 사주를 본다, 이런 설도 맞아요. 있었고, 심지어 김건희가 이거는 이제 서성빈 씨 피셜인데 바세론 콘스탄틴 전해줬다라는 그 서 씨의 피셜이지만, 김건희가 사주가 아니라 관상과 손금에 능하다라는 식의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무속을 좋아하고 실제 믿고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고, 근데 다만 확장을 해서 보면 행정관 비서관들 뽑을 때 관상을 본다더라, 사주를 본다더라. 또 더 나아가 보면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흔히 떠도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런 데이터들이나 행정관 비서관들의 자료를 무속 전문가들에게 넘겨준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본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난무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 가냐 설이지만,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고 통신 기록이 확인됐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그런 설이 또 사실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어디에서 나온 통화 내역이에요? 공수처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이에요. 확실하네 이거는. 빼박인데요? 내역이 안 나왔고 이제 그 시간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뭘 물어봤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거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좀 종종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내노라는 굴지의 기업에서조차도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을 본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또 역수를 하면서 그 이름 비단합시라고 불리는 네. 사람한테 가서 김용현 전 장관의 사주를 제시를 하고, 이 사람하고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사람이냐, 이런 걸 물어봤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자기의 결정 내지는 자기의 능력,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일을 제대로 해가면서 어떤 업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운에 맡긴 어떤 삶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정말 교도소 담장위를 걷다시피 하면서 늘 선택을 해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오니까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사기치고 이제 다른 사람 괴롭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의존할 때밖에 없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증언 같은 경우는 이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김건희가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서 그때도 직원들에 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많은 얘기들을 물어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건 일반인들도 그렇대요? 그렇잖아요. 일반인들도 아. 그 이런 거 재미삼아서 다니는 분들도 네. 좋은 얘기 들을 때까지 저기 옮겨가면서 듣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저한 것처럼 아.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틀린 거죠. 아니. 감옥도 갔고 총선 때 2023년 총선 때 그때 뭐 100년에 한 번 얼마나 좋은 기운이 있다라고 했는데 참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뭔가 불안하거나 정말 그 큰일 앞두고 뭐 이제 한국인들은 무속이나 이런 전 볼 수 있죠. 전볼 수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이 역술가 만날 수 사람은 있죠. 예. 영부인을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의 이 일까지 본인이 또 알아서 막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거를 무속인들한테 물어봐서 정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보니까 그 영국 갔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서 이제 원래 사실 그때 교통 문제 때문에 조문을 못했다고 하는 거 그걸로도 사실 논란이 돼서 우리가 굉장히 놀랐었는데 가놓고 조문을 안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이때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 안 간 부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이 자신의 흉몽 때문에 김건희가 캄보디아 현지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라고 주장도 했고 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같은 경우에는 천공이죠. 네. 천공의 유튜브 영상과 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천공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어요. 실제 천공도 조문 같은 것들은 다른 차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기네요. 필요 없이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 탁한 기운이 하나 붙어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해서 차원. 그러니까 이제 4차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 일정에 뭐 도사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언급들이 영향을 줬다라는 이것도 이제 의혹이죠. 이것도 사실 확인된 바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의혹이고 주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진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나 통신 기록이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봐야 될 사안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상가 얘기를 했는데 예. 관상쟁이를 이 정도로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정도의 예. 의혹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니 사실 다른 거를 뭐 네. 확인한다는 것도 민망한 것이 그때 이게 논란이 됐을 때 이미 다른 가능성들을 다 점검을 해봤어요. 그래서 교통의 흐름이 안 좋았다, 차가 막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어떤 체증 때문에 프랑스 수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려서 운동하러 갈아 신고 걸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그러면 천국 말 맞다나 무슨 4차원으로서 탁한 기운이 들어오면 조문 외교가 있으라는 말이 있을 만큼 전 세계 정상들이 다 갔는데 그럼 지금 전 세계는 지금 탁한 기운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겁니까? 맞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객관적인 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을 계획하고 판단해 나가는 능력이나 노력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갔던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식의 조언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좀 오늘 또 새로 다른 언론에서 공개된 거 보면 뭐 대통령이 일을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서 굳이 언급을 하자면 대통령이 일을 도와준 게 아니라 대통령을 그냥 한 것 같아요. 본인이 했어. 본인이 왜냐면 대통령이에요. 그 보도가 관저에 일주일에 한 번씩 소주와 맥주를 실은 트럭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요? 네, 그거 그럼 웬만한 윤석열은 술독에 빠져 있었네. 웬만한 술집 운영하는 사람도 그만큼 술을 자주 안 받습니다. 그러니 뭐 그렇게 술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술 마시고 아침에 갈 때는 그 가짜로 출근하는 것처럼 가짜 차량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직접 뭐 정작 늦게 가가지고는 사우나 들렸다가 침대에 있었죠. 저녁에 술 먹어야 되죠. 그래 바쁘게 일할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었으니까 새벽까지 전화기 붙들고 있었던 거고 그나마 제대로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랑 통화하면서 일했던 거 아니에요. 와. 그게 정말 이만큼 대한민국이 버틴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하니까. 아니 그 총선 관련한 논의를 김건희가 그 국힘의 네. 예 그쵸 급수별로 예. 그 뭐라고 해야 당직자들. 돼요? 당직자들을 불러서 논의했다. 핸드폰 뺏어가면서 핸드폰 뺏었다고요? 핸드폰을 일단 이렇게 다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만찬이든 아. 뭐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점심을 아마 먹었다라는 건데 오찬을. 이제 그
직급별로 자주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2023년 11월하고 12월 초이거든요. 예, 보도가 된 거를 보면 이게 어제 총선 얘기 MBN 나올 때. 단독 보도인데 네. 이게 총선 바로 직전 단계이고 네. 2023년 11월 말에 디올백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을 불러다가 점심 먹이면서 공천 잘하는 법을 듣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신이 뭐 행정관 비서관과 통화를 했던 것 말고도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고 하면 김건희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삶을 그동안 살고 있었는데 참 나쁜 방식으로만 이 일을 해왔구나.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본인이 이런 식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고 당직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게 우리 정부의 슬로건이 뭔지를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떠받쳐주는 건 당이다.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천까지 김건희가 해먹는 그림 아니었겠는가 싶기도 하네요. 영부인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대통령이어도 안 되죠. 총선과 관련해서 당직자들을 왜 그걸 대통령실로 그렇죠. 불러가지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뭐 민주진영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탄핵해야 된다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려다가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둘이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급격도로 갈라졌고 얼마 전에 나왔던 목중에서 심평 변호사 물론 그거에 관해서 또 맞다 틀리다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이 배신했다는 얘기가 그때부터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어쩔 보면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러면 김건희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만히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우리가 다 앞길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지가 쿠데타를 꿈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놀랍다. 진짜 뭐가 하나 나올 때마다 매번 띵 해준다 진짜 매번 잠시 띵. 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았던 건가 네. 싶어요. 그 관상가 백재권 씨, 네. 그분이 그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던 의혹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혹이 아니라 그 관저 이전에 개입을 했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 타당한 것 같고요. 다만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하자면 물론 이제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군사 시설을 해한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던 것뿐이지 실제 관저 이전에 어떤 의견을 줬는지는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김건희하고 깊게 통화를 하고 저희가 이따 뭐 뒤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윤석열과도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관저 이전과 관련돼서 백재권 씨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보고 실제 CCTV에 잡힌 인물이 백재권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의혹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관저 이전에 영향을 끼쳤을 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정리하자면 천공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천공이 뭐 육참 총장 공간을 둘러봤다라든지 관저 이전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주장이 원래 출발점이 거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뭐 그 CCTV를 돌려보니까 알고 보니 백재권이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근데 그 얘기도 이제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왜 청와대에 안 들어갔냐는 얘기가 네. 백재권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명태균이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거기 들어가면 하룻밤만 자도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쩌면 백재권도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조문회견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그때도 조문을 하지 않았던 게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늘 그 안 좋은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뒤가 늘 불안한 거고 어디를 가도 머리를 뻗으려면은 쉽게 잠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왔으니까 찜찜하면 다 피하는 거예요. 찜찜하면 그러면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이걸 정상적인 사람한테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찜찜해한다는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차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거나. 그러니까 의존할 수 있는 데는 무속, 역술 이런 데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기가 막힌 건 그렇게 해서 또 관제를 옮겨놓고 그 관제를 옮기는 과정에서 또 비리를 저질러요. 그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모든 게 다 희한하게 엉켜 있어요. 제가 정말 기겁을 했던 게 정말 다른 얘기지만 어떤 맥락이 비슷하니까
MBC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소송 걸어놓고 외교부에 소송하게 만들었잖아요. 외교부에 소송하게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가까웠던 검사 출신 변호사를 또 꽂아가지고 돈을 많이 줘요. 맞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 이익의 추구와 그다음에 무속과 자기들만 생각하는 게 다 얽혀 있어서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와, 이제 어제도 엊그젠가 얘기했는데 그 철근인가 이거 이렇게 5개. 아 오방 기둥. 예. 그것도 되게 기가 그러니까 막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혹시 뭐 이 백재원 씨가 관상도 보지만 풍수지리를 안다는 사람이잖아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뭐 이런 그 오방 기둥을 박아 놓는 것이 뭐 액을 막는 뭐 그런 방법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무속 논란이 아니라 무속인과의 끈끈한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는 와중에 그 오방 기둥이 오히려 더 뭐랄까 신빙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요. 이것도 누군가가 또 조언을 해줘서 아무 쓸모가 없는 뭐 수평으로 기둥을 박아가지고 배수관으로 쓰는 것도 아닌 수직으로 박아가지고 이거를 거기 안에다가 혹시 뭐 쌀이나 마늘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귀신이 못 다가오게끔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들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저는 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니,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 경호처에서 금속 탐지기 같은 거 들고 관저 주변을 샅샅이 뒤져야 된다고 봐요.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짓까지 했는데. 옛날에 일제 시대에 일본인들이 네. 우리 전기를 이제 끊는다. 막는다고 하면서 산 전기를 막겠다고 여기저기 말뚝 박아놨었잖아요. 그 짓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게 이제 국방부 장관 공간도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아무래도 총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막으려고 한 거 아니야? 막 이런 황당한 생각을 안 해도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진짜로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뭐 김영희 의원도 워낙 바쁘시니까 뭐 관저 들어서 주무시기밖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집 관리 잘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좀 문도 열어보고 혹시 벽 두꺼운 데 없나 한번 찾아보고 뭐 되게 집중할 것 같아요. 뭐 연내에 이제 청와대로 다 옮긴다고 하니까 네네네. 사실은 연내에는 정리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제 그런 거를 설치하는 예산을 또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방 기둥이라는 것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갖다 박은 거면 그 갖다 박는 과정에 또 그걸 시공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설치한 사람들 또 뒤져보면은 이걸 어떤 맥락으로 어떻게 네. 하라고 했는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편린들이 너무 특검 이슈 중에는 좀 하찮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직 못 들어간 것뿐이지 재밌고 선정적이잖아요. 네. 이거 아직까지 수사 단계로 못 갈 만한 일들이 지금 주변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이것도 들여다 봐야 돼요. 이거 원래는 아까 양지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진짜 탄핵하자고 난릴 겁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진짜 절대 악이어가지고 이런 게 요만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제 좀 하찮다 내지는 좀 선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수백억 들여서 멀쩡한 청와대에 놔두고 맞아요. 용산으로 간 거잖아요. 국고를 얼마나 낭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사소한 게 아닐 수 있는 거고 소재가 그런 또 무속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네. 한숨도 나오고 이게 뭐 정말 선정적이다는 얘기도 나지만 사실은 정면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공짜로 했을까? 그쵸.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뭘 해도 그 안에 돈을 끼워 넣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남나라 전쟁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걸 단순하게 선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런 일을 저지르는 가운데서 돈은 어떻게 나갔을까? 지금 뭐 그 검찰이 관봉권 띠 잃어버려서 이번 주에 제일 난리였지만 도대체 왜 법사라는 사람이 관봉으로 5천만 원씩 가져가 있었을까? 이거는 공적인 비리랑 바로 직결이 되니까 파헤쳐야죠. 그러니까 예. 주로 근데 무속이라는 것이 김건희와 연결되는 그 지점들이 많이 보도가 돼서 그렇지. 네. 사실 윤석열도 만만치 않거든요. 에이, 그랬겠죠. 윤석열도 김건희가 뭐 등 떠밀어 가지고 이 도사님 만나봐야 되고 저 도사님 만나봐야 되고 저런 법사님 만나봐야 되고 해서 만나봤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가 소개시켜주는 이런 무속인들을 만나서 자기 인생이 좀 제대로 풀리거나 될 것 같지 않은 일도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어떤 그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순간 거기에 완전히 심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뭐 백재권 씨와의 통화가 김건희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하고도 그런 통화를 했었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대선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 그려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거짓말처럼 무슨 동네 할머니가 손바닥에다가 왕이라고 그려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것도 핑계 되지 기억난다. 않았습니까? 예. 그 저기 누구야?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손바닥 여기만 남기고 손끝만 씻었을 거다 손 닦을 때. 화장실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볼일 보고 손도 여기 안 닦냐. 지워질까봐 여기는 안 지워지고 여기 여기만 손끝만 이렇게. 닦나 보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 어떤 무속과 연관이 없는 인간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방 기둥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권 내에서 불거졌던 요상한 일들도 다 윤석열의 묵인하에가 아니라 윤석열의 어떤 인지하에 승인하에 벌어진 일이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무속 연관성 이거는 더 깊이 파봐야 되겠습니다. 맨날 둘이서 이런 얘기 했을 거야.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면은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 그거 하면 안 된대. 뭐 이런 거 했을 거야 분명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 김건희한테 뭔가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밖에 나오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자기 혼자 100분씩 얘기하거나 그런 과정이에요. 원래 그 네. 집에서 시달리는 남자들이 밖에 나가면 말이 많거든요. 이거는 3년 반의 일을 영화 시나리오로 만들어도 이게 뭐 그 시나리오를 담당하는 분들이 이거 하면서 아마 좀 현타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렇게 재밌는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는데 있는 그대로 만들어도 대박 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고 네. 아까 술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만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1톤 그 화물 트럭이 가가지고 소주와 맥주를 집어넣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정까지 늘 술자리가 이어졌고 그 술 먹는 대상도 늘 바뀌었다라는 건데 2022년 3월쯤에 당선이 되고 나서였죠. 그 월간 중앙 보도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윤석열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냉장고를 열고 술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전엔가 윤석열이 어디 그 집 근처에 술 먹다가 만취한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가지고 김건희가 열받아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맥주나 술을 다 갖다 버렸는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 끝나고 시원하게 한잔 해보려고 했더니 술이 없어졌다더라. 이런 하소연을 윤핵관들한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기사화될 정도면은 그때 우리가 그 대단하다. 유튜브에서 들었던 이런 카더라 저런 카더라가 다 사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사실은 저희 지금 자막으로 나오는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공포의 악어관상 지금 이제 마련된 그 자막 중에 공작상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를 쓸 근데 수밖에 없는. 그런 동물 관상 모르시는 분들도 저 얘기를 들으시면 어때요?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야, 검찰총장인데 그러니까. 네. 악어 공포의 악어라고 하지. 공포의 악어관상은 또 뭐야? 그러니까 물러서 잡으면 상대는 끝장을 낸다 네. 이런 거고 그리고 공작 누가 근데 되게 어수룩하다기보다 되게 황당한 게 아시겠지만 공작은 암컷은 화려하지 않아요. 수컷이 화려하지. 오, 그렇잖아요. 예리하다. 저거 그냥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예요. 저거는. 말이 안 그거밖에 되네. 안 되잖아요. 진짜. 근데 또 김건희는 본인을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남녀가 집에 바뀌었다. 남녀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공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선 남자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도 좀 현타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 일단 한 시리즈로 한 100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건의 영화 작품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리즈로. 장르물도 정치물이 따로 만들어지고 스릴러물이 따로 만들어지고 공포물 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역술 예. 나오는 미스테리 이런 거. 네네. 장르가 몇 개 나눠요. 블랙 코미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랙 코미디도 네. 들어가고. 재밌겠는데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 김건희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도사들하고도 잘 통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들은. 예, 그죠? 뭐 그럼요. 예, 그 영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선 전에 나왔던 녹취 맞아요. 파일로 이명수 기자랑. 예, 기억을 네. 하는데 이것만 있겠습니까? 예, 저는 다른 도사들은 안 나오나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뭐 지금까지 나온 도사들만 하더라도 좀 차고 넘치는데 또 다른 도사가 나올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다른 도사. 예.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저는 참 제일 안 좋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도 뭐 일부 종교 단체, 일부 개신교 이런 교회를 앞세운 사람들이 윤호개인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그 기성 종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하고 그렇게 밀접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그 교회의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떠받들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들의 주장, 목사라고 나온 사람들의 주장을 또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뭡니까? 막상 당사자들은 저렇게 온갖 종류의 무속을 다 그렇게 뭐 어떻게 섭렵해서 진짜. 그렇죠. 예. 섭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정말 얼굴 표정 하나 안 받고 나와서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어떡해. 이런 무속 논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했던 게 뭔지 아시죠? 교회 갔어요 그 다음날. 맞아요. 그 주에 교회 갔어요. 목사님 만나고 네. 막 맞다. 그랬었어요. 그러니 저는 그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도 책임이 커요. 뻔히 알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이 얘기가 이렇게 재밌고 또 바로 또 사진을 준비해 주시는데 저거는 이제 네. 김장환 목사와 예. 김건희가 찍었던 사진인 네. 것이고, 뭐 아이고 참, 근데 저게 이제 하나의 전략이었죠. 이제 무속 논란을 덮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또 다른 종교, 그리고 이제 보수 개신교로 덮어버리면 그 무속 논란이 또 씻겨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 대선 경선 때 굉장히 이 보수 정당은 항상 경선 과정에서 진실을 무기로 싸우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당시에도 진실을 무기로 싸웠고, 그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이라는 게 다 사실이었거든요. 실제 네. 그랬잖아요. 네, 뭐 네. 다스도 그랬고, 예. 이번에 뭐 이번 지지난 대선의 경선에서도 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뭐 지장법사란 뭐 누구란 법사 이름은 알고 있느냐, 뭐 천공 스승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느냐, 뭐 어떤 뭐 정법이라는 사람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윤석열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 왜 내가 가면 안 되는 거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막 네. 승질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무속 논란이 지금에 와서 보면은 다 사실이었던 거라 가지고, 예, 경선 과정에선 정말 다 진실만이 무기가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